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생각, 느끼는 감정, 심지어 나라는 정체성까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철학자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정말 도발적인 사상가죠. 미셸 푸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샅샅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질문이 정말 세죠? 우린 뭐 매일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한다고 믿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질문을 딱 나침판 삼아서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의 실체가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화부터 한번 깨부숴 볼까요? 바로 내 생각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이 믿음 말이죠. 푸코가 등장하기 전에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푸코가 나타나서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하면서요. 푸코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나 언어 같은 거대한 시스템에 조종당하는 뭐랄까 일종의 인형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언어가 나를 통해 말한다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짠! 하고 탄생하는 독창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언어, 규칙, 가치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조립 블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푸코의 그 유명한 개념, 주체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확고한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나는 내 의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믿지만 어쩌면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는 그물망 안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와 지식 자체에 한번 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진실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여기서 푸코의 생각이 정말 더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는 그 지식이요? 그거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통제하고 질서를 만들려는 권력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권력의 모습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진화하거든요. 옛날의 왕은 어땠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죄인을 처형하면서 공포로 다스렸죠. 이게 바로 과시적인 권력이에요. 하지만 현대사회의 권력은요,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이나 채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통제하게 만드는 거죠. 푸코가 이런 현대 규율 권력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기가 막힌 비유가 바로 이 파놉티콘입니다. 원형 감옥이죠.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실제로 감시자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지금 누가 보고 있을지도 몰라.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얌전히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무섭지 않나요?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권력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바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선을요.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비정상이 되기 싫어서 그 선 안쪽에 머물려고 아등바등하게 만드는 거죠. 푸코가 현미경을 들이대고 관찰한 곳이 바로 이런 아주 평범한 곳들입니다. 학교, 병원, 그리고 교도소 같은 곳들이요. 왜냐고요? 바로 이런 곳들이야말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측정하고 분류하고 정상이라는 틀에 맞춰서 길들이는 일종의 권력의 공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커니즘 한번 보세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학교는 성적이라는 지식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우등생과 문제아로 나누고요. 병원은 의학이라는 지식을 기준으로 사람을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으로 분류하죠. 바로 이 순간 아주 객관적으로만 보였던 지식이 한 개인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푸코의 분석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 몸으로 향합니다. 이 권력이 우리의 신체와 습관까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푸코는 이걸 생체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회의 통제가 우리 머릿속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식습관, 운동 방식, 건강관리, 이 모든 것. 즉 우리 몸 자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길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생체 권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뭘까요?
바로 시대에 따라 휙휙 바뀌는 미의 기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좀 풍만한 몸이 부와 건강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날씬한 몸이 자기 권리의 상징이 됐죠.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조차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예시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권력이 정말 영리한 지점이에요. 굳이 우리를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가 이게 바로 이상적인 몸이야 하고 기준을 딱 제시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그 기준에 맞추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거든요.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통제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그냥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푸코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건요, 단순히 외부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건 당연한 진리야 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특정 시대와 권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푸코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우울해지거나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손에 아주 강력한 도구를 쥐어주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실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실을 끊어낼 수 있는 자유의 첫걸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푸코의 철학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런 비판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 기준은 대체 어디서 온 거지? 나는 왜 이걸 당연하게 믿고 있지? 혹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당연한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